8일. 한 남자에게서 사라진 시간입니다. 2009년 휴가차 작은 섬을 찾은 44세 남자. 사흘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15년 전 일입니다. 정확히는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강민우, 당시 44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수술용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이었죠. 민우는 경기 남부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수원, 안양, 평택 쪽이요. 때때로 지방 출장도 갔습니다. 영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오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신입사원이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찾아낸다든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잘 맞았을 뿐이죠.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전남 지역 출장을 갔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이었죠. 거래처였습니다. 그곳 의료기기 담당자와 얘기하다가 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우 씨, 휴가는 잡으셨어요? 아직이요. 그냥 혼자 낚시나 다녀올까 합니다. 민우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대로 잡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요.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업사원이지 않습니까? 매일 사람들 만나는 일이요. 쉴 때는 혼자 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추천해 줄게요. 내가 아는 지인이 무인도에서 염전을 하는데 거기 낚시 포인트가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내가 연락 다 잡아줄 테니까 대신 다음에 기기 살 때 할인 좀 해줘요. 농담 같았습니다. 서로 웃었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일정도요. 민우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8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민우는 서울집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낚시 장비, 옷가지들이요. 집을 나서려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짐발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등산화 끈을 이중 매듭으로 묶습니다. 잘 안 풀리게요. 그런데 풀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묶고 거실로 나왔더니 에어컨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 어젯밤 분명히 껐는데 말입니다. 민우는 그때 뭔가 느꼈습니다. 이상한데 날 잡네. 초기가 좋다고 했잖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과민 반응이겠거니 했죠. 이미 약속도 잡았고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꽤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로 4시간쯤 걸렸죠.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선착장이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통통배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그런 작은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민우 혼자였습니다. 손님이 자기뿐이었죠. 진짜 숨겨진 포인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육지가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육지의 실루엣이 희미했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꽤 멀었습니다. 저 멀리 섬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은 섬이었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배가 가까이 가자 집이 보였습니다. 몇 채 안 되지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죠. 민우는 안심했습니다. 짐을 내리자 그 남자가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도 있고 거실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짐을 풀었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총 3가구가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고 육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염전 일을 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민우 씨는 편하게 낚시하시면 돼요. 좋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고마운 일이었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소박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계속 물을 따라줬습니다. 이 섬 물이 좋아요. 많이 드세요. 민우는 마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피곤했습니다. 일찍 잤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뭔가 큰 게 잡혔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죠. 한참을 싸우다 줄을 당겼습니다. 큰 가물치가 올라왔습니다. 와, 대박. 좋아서 그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요, 가물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 머리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하얗게 부은 머리였습니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이었습니다. 꿈이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네. 충분히 잤는데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주인이 준비해놨습니다. 역시 물을 권했습니다. 낚시를 나갔습니다. 주인이 알려준 포인트였습니다. 바위 근처였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계속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왜 이러지? 낚시할 때는 안 그런데 말입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불렀습니다. 민우 씨, 염전 구경하시겠어요? 따라갔습니다.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그런 큰 염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여기서 소금 만들어요.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더웠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죠. 민우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집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더위 먹으신 것 같아요. 주인이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또 물이었습니다. 마시고 나니 또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꿈들이었죠. 걷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남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 여길 빨리. 그게 너한테 살 길이다. 민우는 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없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역시 물을 권했죠. 민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자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또 잤습니다. 또 꿈을 꿨죠. 이번에도 그 누더기 남자였습니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섬에서 어떻게든 나가라. 궁금한 게 있으면 선착장 뒤편으로 가봐라.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분명 사흘밖에 안 잤는데 일주일은 굶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목시계를 찾았죠. 염전 갈 때 소금기 때문에 빼놨던 겁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민우는 멈췄습니다. 8월 11일, 8월 3일에 왔습니다. 오늘이 5일이어야 했죠. 그런데 11일? 일주일 이상이 지난 겁니다.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간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거든요. 걷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꿈에서 그 남자가 한 말이요. 선착장 뒤편으로 가봐라. 가봤습니다. 선착장 뒤편에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구릉 정도였죠. 올라가자 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 안 가는 곳 같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였습니다. 더 갔습니다. 뭔가 보였습니다. 돼지 머리뼈였습니다. 여러 개가 버려져 있었죠.
삶아서 먹고 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돼지를 키우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뼈 사이에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것이었죠. 민우는 가까이 갔습니다. 치아였습니다. 사람 치아였습니다. 금리도 있었습니다. 크라운 씌운 치아도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 사람 이빨이, 개수를 세봤습니다. 대충 봐도 10개가 넘었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마다 권하던 물, 설명할 수 없는 졸음, 사라진 시간, 그리고 사람 이빨. 여긴 그런 곳이구나.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며칠입니까? 주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흘 됐죠. 거짓말입니다. 민우가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11일이에요. 주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죠. 긴 한숨을 쉬더니 웃었습니다. 크크크크.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숨 쉬는 대로 가야겠네. 손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50대로 보였죠. 한 명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주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패. 두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복부를 맞았죠. 민우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때리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습니다. 민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작은 건물 아니었습니다. 염전 옆 창고 같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셔. 명령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이 손짓하자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팔을, 다른 한 명이 머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이 물을 입에 부었습니다. 민우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코를 막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면 입을 벌려야 했으니까요. 물을 마셨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끌려 나갔습니다. 염전이었습니다. 밀판을 줬습니다. 소금 미는 도구였죠. 밀어. 명령이었습니다. 민우는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밀어도 소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시키는 걸까요? 한참 일했습니다. 갑자기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제대로 안 하면 또 맞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물을 먹이고 염전에 끌고 가서 밀게 하고 때렸습니다. 언제 맞을지 몰랐습니다. 일하다가도 쉬다가도 밥 먹다가도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필요해? 그리고 또 맞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나가서 신고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포였습니다.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사흘이 지나자 체념이 왔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무기력이 왔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자아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졌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보다가 그 누더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섬에서 어떻게든 나가라.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착장 뒤편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엿새째였습니다. 아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고였죠. 주변을 봤습니다. 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망치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낫도 보였습니다. 민우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약물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버텼습니다. 망치를 집어서 포대 뒤에 숨겼습니다. 낫도 찾아서 허리춤에 넣었습니다. 작업용 칼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겼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척했습니다. 또 정신 나갔나 보네. 깨워서 물 먹이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 남자가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는 낫을 꺼내서 팔을 베었습니다. 또 비명이었습니다. 주인이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민우가 뒤쫓아서 낫을 목에 걸었죠. 움직이면 죽여. 주인이 말했습니다. 넌 못 나가. 경찰도 우리 편이야.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나 혼자 죽긴 싫거든. 낫을 더 깊이 대자 피가 났습니다. 배로 가. 지금 당장. 주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선착장까지요. 민우는 한 손에 낫을,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목 뒤에서 낫을 앞쪽으로 돌렸습니다. 낫은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놓으니 주인이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약물 때문에 계속 졸음이 왔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다시 잠들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됐습니다. 버텨. 조금만 더.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타. 주인을 밀어넣고 민우도 탔습니다. 시동 걸어. 육지로 가. 주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움직였습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1시간 반을 갔습니다. 민우는 계속 졸음과 싸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죠. 아니야.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날 놓으면 살려주겠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밀었습니다. 주인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물에 묻혔습니다. 민우는 배를 몰았습니다. 배를 몬 적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했습니다. 조종하는 걸 봤으니까요. 해변에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선착장 근처였습니다. 자기 차가 보였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차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키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당황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차량 경보기는 원형 버튼식이었습니다. 1부터 9까지, 0까지 원형으로 생긴 버튼들이 있었죠.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태어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열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달렸습니다. 서울로요. 중간에 졸음이 와서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자고 깨어나서 또 달렸습니다. 새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울을 보고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요. 너덜너덜한 옷, 멍투성이 얼굴, 핏자국, 누더기였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꿈속의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전 희생자였던 겁니다. 탈출하지 못한 누군가였죠. 그 영혼이 경고해 준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신 타박상입니다. 약물 중독 증세도 있고요. 영양실조도 심합니다. 입원해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약물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였습니다. 민우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섬 이야기를요. 약물을요. 폭행을요. 사람 이빨을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몸이 증거입니다. 섬 이름이 뭡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목포에서 배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전남 지역은 저희 관할도 아니고요. 거기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이빨도 있고 그게 정말 사람 이빨인지 어떻게 압니까?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목포경찰서에 연락해 보시죠. 목포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합니다. 제 몸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생긴 상처인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알았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지역 경찰과 공무원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요. 민우는 포기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남 출장은 2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낚시도 안 했습니다. 평생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였습니다. 민우의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증세였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잘 못하셨습니다. 계속 주무시기만 하셨고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민우는 그 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섬에서 먹었던 증상과요. 그때 그런 걸 먹였구나.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4년,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우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민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섬에 갇혀 노예처럼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섬이 나왔습니다. 염전이 나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물을 먹고 폭행을 당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어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유 없이 때렸어요. 언제 맞을지 몰랐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보가 되어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약물과 반복적인 폭행, 그리고 무의미한 노동의 조합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TV를 껐습니다. 울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던 거구나. 며칠 후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염전 노예 사건, 지역 경찰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 수십 년간 방치된 이유는 피해자 신고에도 수사하지 않아. 민우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빨이 뽑힌 채 발견됐습니다. 민우는 떨었습니다. 선착장 뒤편 산에서 본 그 이빨들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섬에서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민우는 59세가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결혼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졌거든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가끔 그 누더기 남자가 나타납니다. 고맙다. 민우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구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민우는 2009년에 그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우가 겪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약물이었습니다. 폭행이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초기가 좋았습니다. 꿈에서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선착장 뒤편 산에 있던 그 이빨들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민우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 거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우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런 곳에서 온 건지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침묵하는 세상입니다. 민우는 지금도 말합니다. 약물을 먹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폭행하고 의미 없는 노동을 시키면 사람이 부서집니다. 완전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경찰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민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지 않으시겠습니까?